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사주를 많이 보시잖아요. 뭐 그렇게 볼 때 이제 철학관이다 어디다 딱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게 된다면 얘기를 알아듣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제일 좋은 건 자기의 어떤 사주 구조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기초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기 사주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알아도 자기 사주의 이해도를 한 30%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자기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세력이라는 걸 뽑아야 됩니다. 사주팔자 8글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핸드폰에 대한 앱이든 아니면 PC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 설명드릴 건 그 네이버에서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앱 중에 만세력이라고 치시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앱 중에서 도사폰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도사폰 같은 경우가 제가 활용하기에 가장 잘 만들어져 있다고 봐서 그걸 주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만세력은 뭐 보진 않고요. 근데 그 앱 같은 경우는 한번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제가 꼭 필요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뒀기 때문에 유료지만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만든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 도사폰이라는 곳하고 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 네이버에서 만세력을 찾기 위한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사폰이라는 걸 치게 되면 사이트 링크가 첫 번째로 나와요. 도사폰에요. 사주 링크. 이제 그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만세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만세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인터넷 만세력이 나오게 돼요. 화면이 좀 작네요.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을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대로 쳐볼까요? 두암 남자고요. 양력으로 1976년. 제 사주 공개된다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죠. 특별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양력으로 아니면 음력으로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년도와 태어난 월일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본인의 사주 명식을, 우리가 명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명식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이 부분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운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대운이라는 부분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사주 도사폰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인터넷 만세력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거기서 나온 여기 8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고전이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고전 포맷으로 저는 주로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일까요? 이제 적당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여기를 먼저 제일 처음 보셔야 될 게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태어난 연도 잘 안 보이네요. 년, 월, 일, 시간을 각각 두 글자씩 표현하게 돼요. 여기는 나이를 표시한 거고요. 여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 태어난 년, 월, 일, 시라는 네 가지 기둥이 되는데 이게 각각 하나의 기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 주자를 써가지고 사주 기둥이 4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사주가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 글자들이 두 글자씩 해가지고 총 8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에 의한 조합으로 어떤 운명을 판단한다든지 기룡을 본다든지 시점과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되는데, 요 중에 우리가 8글자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시간에 따라서 이 판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팩타이긴 한데 어찌됐든 시간을 1까지는 다들 정확하신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이 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여기 보시면 8글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사주팔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이라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우리가 사주를 다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오행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옆에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이 글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첫 번째 이 경자인데 한자로 경자는 이게 금에 대한 오행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술은 술자인데요. 띠에 해당하는 이게 토에 해당하는 오행이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금의 오행이다. 여기에는 토에 대한 오행이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는 기는 토에 해당하는 오행이고 여기 묘는 목에 해당하는 오행이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토에 오행이고 여기 축은 토에 해당하는 오행이다. 여기 기토는 또 토에 해당하는 거고 이 사화라는 글자인데 이건 또 화에 대한 오행이다라고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한 오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시면 나는 무슨 오행이 많어, 토가 많어, 아니면 뭐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친절하게도. 그럼 뭐가 많어, 뭐가 적어,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만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팔자를 뽑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만세력을 8글자에 해당하는 이걸 뽑자. 이게 첫 번째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걸 뽑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이 중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이제 기준점인 거죠. 본인이 무슨 글자냐. 저 같은 경우는 기토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요게 혹시 한자를 모르시면 한자를 긁어 가지고 네이버 한자에다 찾으시면 그걸 그대로 나타나게 하니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토로 태어났다. 이제 본인 사주들이 다 있겠죠. 여기가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토다, 아니면 나는 목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수를 태어났다. 이 오행에 대한 각각의 어떤 내용들은 제 다른 동영상에 또 음양 오행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요 토 기준점이다. 기준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기토를 우리는 일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본인을 나타내는 글자죠. 자, 이걸 우리가 이 사조에서는 제1왕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거를 하나의 왕국으로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 내가 왕국을 운영하는데 내가 그 중에 왕인 것이다. 그러면 요 나머지들은 신하든 다른 요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신하들이 어떤 신하인가, 어떤 신하가 가장 영향력이 센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요 옆에 해당하는 거, 월에 해당하는 거 글자가 두 글자가 다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글자가 제일 중요한 놈입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놈이다.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놈이 제일 중요한 놈이죠. 이놈이 그러면 뭐냐? 이놈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요 밑에 있는 글자죠. 아, 묘목에 해당하는구나. 목에 해당하는 놈이다. 그리고 여기 목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십승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육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게 여기 각각 또 위에 아래가 있잖아요. 요 밑에 해당하는 거니까 밑에는 요 평관이다. 이렇게 글자를 혹시 모르시면 요거를 네이버에 한자 하시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 평관이구나. 본인 것도 그대로 찾으시면 되죠. 아, 나는 왕인데 제일 중요한 신하는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신하는 뭐냐? 저는 여기는 평관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이게 평관으로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비견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정인이라는 글자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신이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여러 가지 글자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글자를 그대로 이제는 이해를 하고 읽으시면 돼요. 자, 나를 기준으로 여기 월지에 해당하는 요 글자가 가장 중요한 신하인데 이 중요한 신하를 잘 이해하는 게 자기 사주를 아는 첫 번째고 그걸 아시게 되면 사주의 어떤 이해도를 30%, 40% 아니면 50% 이상 높이게 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 나는 평관이 있군요. 평관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거죠. 평관이 뭔지.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 이해하자. 그러면 제가 10가지에 해당하는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본인의 아까 그 월지 월에 해당하는 그 밑에 있는 글자 부분을 잘 보셨다면 아까 그 십성을 잘 보라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게 식신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건지 편제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건지 평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정인이나 편인이나 아니면 비견이나 급제가 있는지 자, 여기에 따라서 그 성향이나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인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먼저 보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 평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 글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다 스며 들어오게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기 식신이라는 글자 여기 식신이라는 글자 몇 단어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네. 그죠? 여기 보시면 총명하다. 아, 식신이라는 글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총명이 들어가는구나. 총기가 있구나.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나타냈네. 말하는 걸 잘하나? 그래서 월지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 능력과 말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발달하겠구나. 그러면 언어 능력도 발달하고 말하는 거 잘하면 뭘 하면 좋은 거지? 그러면 교육자도 괜찮나? 가르치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추구하는 방향들이 하나씩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신을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게 먹을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인데 그러면 이런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격을 나눌 때 요 월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걸 핵심으로 보게 되는데 식신격이다 그러면 먹는 거 좋아하겠군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식신격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죽으세요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신하에 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하다. 그 신하가 이 왕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왕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에서 영향력이 가장 센 거예요. 내가 내 사주의 어떤 이게 왕국이라고 봤을 때 가장 영향력이 센 거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본인 사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여기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자세한 설명을 계속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상관은 뭐냐? 고독하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남하고 막 어울리는 기보다는 그 다음에 봉사, 희생하는 마음이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식 세계를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팩트에 상관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할 경우는 간호나 의사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의식은 봉사 희생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봉사 희생한 마음은 별로 없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은 발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측은지심이 저런 글자 때문에 있는 건가?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요게 월지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팩터에 대해 무조건 그 사주에 있다고 해서 이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주를 보는 판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팩터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과적 자질이 있는 거구나. 상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기술이다, 기능성이다, 그 다음에 비판이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윗사람하고 관계가 뭔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부조화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우리가 관을 상한다는 뜻이거든요. 관은 조직체계다. 그럼 조직체계하고는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맞겠구나. 내가 저런 상관이라는 성분 때문에 조직체계하고 잘 안 맞네. 뭔가 그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뭔가를 뭔지 모르지만 만드는 복이다. 뭔가를 창조하는 거고 새로움을 항상 추구하는구나. 기존 걸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걸 나가겠구나. 그러면 뭔가 창조, 창의 아니면 개발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재물로 잘 연계되어 있을 때는 사업적인 마인드 아니면 영업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로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노력하게 되고 굉장히 노력가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게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느냐, 지가 마음에 드는 케이스에만 노력하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할 때는 열정이 붙고 막 그렇게 되지만 누군가 시켜서 너 이거 해 하면 내 뜻과 맞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싫어하고 반항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짧게 이해를 하시면 내 쪽이 어느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제 뭐냐면 여기 정제라는 글자인데요. 보시면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여튼 거기서 좀 크게 키울까요?
키울게요. 그러면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정제라다. 정제라고 돼 있다. 여기 정제라는 글자인데요.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정제다. 요게 정제는 뭐냐? 우리가 재물복을 나타낸다, 재물을 나타낸다 할 때 우리가 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둘 다 재죠. 이렇게 하나는 정이라는 바른 재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치우친 재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한 제일 중요한 신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로 짜고 있다. 그러면 나는 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 있겠구나. 아니면 재가 상당히 소중하구나. 아니면 이 재물은 나의 생명과 같구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신화니까 그런 의식이 되겠죠. 저 중요한 신화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제는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정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이구나. 그러면 월급쟁이네. 어떤 사업이나 이런 팩터보다는 월급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구나. 근데 우리가 월급은 어떤 거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한 푼 열심히 해서 벌어가지고 모아야 그 재물이 서서히 쌓이게 돼요. 훅 쌓이진 않습니다.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걸 피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아니면 노력해서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피땀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돈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약간 고지식하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색하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벌였다. 그러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확천금처럼 한꺼번에 훅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쓰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면 어때요? 쉽게 쓰죠. 그렇지만 월급을 우리가 100만 원 벌었다. 그걸 쉽게 쓸 수 있을까요? 쉽게 쓰기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제의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아니면은 그렇죠. 배우자를 고를 때 이 월지가 정제에 해당하는지 편제에 해당하는지 내 그 사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 의식이 굉장히 돈에 집착이 심하겠구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돈에 대해 인색하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내 의식을 이해를 하시면 상대편 사주를 봤을 때 그 부분도 동일하게 파악이 되겠죠. 자, 편제는 뭐냐?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사업재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와 편제가 나눠지는 것은 월급이냐 사업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횡재수다. 그렇죠? 여기는 돈을 아까 차곡차곡 벌었다면 여기는 한 방에 뻥 하고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편제의 운이 올 때 우리가 투자나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정제는 굉장히 노력해서 더 돈을 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겠죠.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본인이 돈이 한번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할 겁니다. 편제가 이렇게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로또를 기대한다든지, 뭐 스포츠 토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박성을 또 가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주가 안 좋을 때는 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제에 이렇게 운이 좋으면 굉장히 제복이 빨리 오고 불로소득 같은 행운인가 같은 게 오는 게 편제다. 그래서 편제 하나씩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꼭 월지에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월지에 없다 하더라도 편제 하나는 꼭 가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편제 하나 있는 건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출산태기를 제가 치트키라는 표현도 썼는데 편제 하나 정도 있는 건 치트키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식신상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정관, 평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정관, 평관. 자, 우리가 관이다, 관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은 뭐냐면 조직, 질서, 체계, 정해진 틀,
규정 이런 거예요. 그 월지에 만약에 관이라는 글자가 잘 짜고 있다면, 잘못 짜면 이게 또 반대 성향이 나옵니다. 뭐 관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반대의 어떤 성향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단 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관은 여기 지키는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조직 질서 체계고 본인을 관리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하가 저에게 맨날 지급만 해요. 전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힘주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관이라는 거는 저보다 저를 이겨내는 힘인 거예요. 신하가 저보다 어찌 보면 힘이 셉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이 그 월지를 잘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생활, 학교생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강하게 될 때는 또 반대의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 모범적인 어떤 사상이나 의식이나 행동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고를 때 나는 고지식하고 그냥 착하고 모범적인 성향, 그냥 땡 하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제일 좋아. 그러면 정관, 정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나는 아니야, 그런 건 너무 융통성 없고 재미없을 것 같아. 사람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 살 필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제, 편관 이런 부분들을 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식신상관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자, 정관은 너무 FM이다.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FM이다. 원리 원칙이다. 고지식하다. 아우 답답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관을 잘.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 능력이다. 행정은 뭐예요? 어떤 정해진 규정집에 따라 가지고 그걸 내가 절차대로 잘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능력이다. 관리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총명이다. 질서적이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막 돌출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수적이다. 이런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짜고 있는 게 정관이라는 성분이구나. 이걸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편관을 볼까요? 편관. 요거는 지키긴 지키는데 이건 행정관의 어떤 느낌보다는 무관적인 기질, 좀 센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관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호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신하인데 호랑이 같은 신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제가 왕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면 그런 성향들에 젖어들게 되고 그런 성향이 자기가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무관적 기질이다. 권력이다. 법관이다.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많이, 법조인들이 더 비중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관이 법관이 없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걸 너무 닥터를 짜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감하다. 혁명적이다. 그 다음에 영웅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운이 안 좋을 때는 관제, 형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의사, 칼을 드는 이런 직업적인 방향도 이 편관의 속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월지가 편관에 들어가 있는지 정관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같은 관이라고 보지만 특징 자체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인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니면 당신은 문서운이 좋은데 본인은 자격증 운이 좋아. 자격증으로 뭔가 활용을 해봐. 이럴 때 우리가 인이라는 걸 씁니다. 아니면 너 문서운이 좋구만. 도장운이야.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인에 해당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이라는 게 여기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서다. 아니면 우리가 자격증이다. 임명장이다. 이런 게 이제 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정이냐 편이냐 이렇게 나누게 돼요. 정인이다, 편인이다.
자, 정인부터 할게요. 정인은 아까 정관, 정제처럼 이것도 고지식한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이게 이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학자다, 선비 쪽이다, 예의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정인이 월지를 짠 사람들은 예의나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내 뜻과 비록 안 맞다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표시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인은 또 학자고 선비 쪽이다 보니 옳고 그름을 또 따질 때는 또 있어요. 그렇지만 윗사람에 대해서는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윗사람은 아니겠죠. 공경할 만하다 할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을 낮추고 잘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학자, 선비, 예절이고 그 다음에 학문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정인이 월지를 짰거나 아니면 시에 짰거나 했을 경우는 어찌됐든 평생을 통해서 학문과 인연이 깊든 공부와 인연이 깊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잘 발달했을 때는 교수까지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이다. 자, 아까 식신도 우리가 교육자라고 했는데 식신은 내 지식을 표출하는 능력으로서 가르치는 성분이라면 이거는 배우는 입장에서 습득하는 부분에서 어떤 교육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인이나 인이 잘 많은 경우는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는 걸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하네 라고 하면 그게 정인에 해당하든지 편인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인이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그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이라는 게 도장, 문서, 자격증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다 했다면 나중에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 우리가 자격증으로 돈을 벌든지 도장으로 돈을 벌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우리가 그 지식이 높으면 돈을 잘 벌게 돼요. 교수다 아니면 전문 지식이 있다든지, 우리가 전문 지식 자격증을 받는 게 변호사, 의사 이런 부분들도, 회계사 이런 부분들도 다 어찌 보면 자격증에 해당하는 부분도 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겠죠. 자격증을 가진 어떤 지식 체계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그보다 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문건으로 해서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럼 문서 운이 좋네요. 아니면 본인이 꼭 그 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문서로 취득을 잘 하시면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부동산 문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라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정인과 달리 이 편은 학문이긴 하긴 아니면 지식이긴 하지만 약간 치우쳐져 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의미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인은 우리가 문이과로 나올 때는 이과 쪽 자질이 더 강하고 아니면 예술 쪽이거나, 그래서 이게 의학도 이과 쪽이죠. 아니면 공대도 이과 쪽이고, 그 다음에 장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게 돼요. 근데 정인과 달리 편인이 요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정인은 거북이구나, 거북이처럼 하나를 정하면 꾸준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편인에 해당하는 거는 요건 토끼다. 왜? 꾸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북이에 비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습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또 상관하고 좀 어찌 보면 또 비슷한 부분들도 맞물리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실증을 좀 빨리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 집중하는 부분은 이 토끼보다는 좀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빠른 습득 능력은 가지겠구나. 그래서 나는 토끼와 같은 그 꾸준함만 가진다면 훨씬 더 파워풀한 능력을 발생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북이들은 꾸준하게 가는 게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다.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요 차이점이 다 있다라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는 식신상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평관, 정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게 비견급제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견급제. 이 비견급제는 우리가 그 격 자체로 아니면 사상 체계 자체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월지 말고 다른 글자에서 여기 나머지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하게 발현되어 있거나 자리 잡고 있는 경우로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비견급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비견급제가 잘 그 월지에 있게 되면은 어떤 친구나 동업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동업이나 친구 이런 부분들을 하고도 많이 엮이게 되고 친구를 좋아한다든지 친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발현된다고 할 경우는 학창시절을 벗어나서 우리가 돈과 연결이 됐을 때는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간단하지만 굉장히 본인의 사상체계 아니면 정신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글자를 알려드렸고요. 그것만 잘 아셔도 어찌 보면 사주의 30% 이상은 다 먹고 이미 들어간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게 되고 하면 자기의 사주의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 드렸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어떤 일간이 뭔지 일간을 보고 일간 기준으로 여기 십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지 비견급제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식신 상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제 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편제가 있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상이겠구나. 정제는 나는 평생 월급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구나. 함부로 돈을 헛들어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 그 다음에 정관, 평관이 만약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행정관리 능력이 좋겠구나. 평관이 있으면 그 관리를 하더라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좀 더 권위적이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내가 목표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쭉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가 배우자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남자친구의 어떤 사상체계를 이런 부분들로 대입해서 본다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본인의 사주 8글자를 잘 보시고 일간 기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부분에 대한 십성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고 사주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행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이나 성분을 좀 더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관과 다른 글자가 서로 맞물렸을 때 어떤 작용들이 또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깨우치다 보면 그 깊이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이었습니다.